필기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제 자료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뭐 나중에 과거에는 판소노트라고 해서 이제 그 책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부교재로. 그거를 전면적으로 이걸로 지금 다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기하실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 책으로 나오면 거기 다 있는 거니까. 자, 이제 우리가 뭘 봤냐면 처음에 민법의 구조를 봤고, 민법은 채권법, 물권법을 합쳐서 재산법이다 그랬고, 친족상속법을 합쳐서 무슨 법? 신분법 내지는 가족법이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총 5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고, 그래서 권리 개념부터 봤어요. 권리. 법에 의해서 강제력을 갖는 힘이다. 그게 권리. 일정한 이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향수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인정한 힘이 권리고, 그러한 권리는 크게 4가지로 나뉘었다. 어떻게?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그렇게 공부해왔죠. 그 다음에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그 다음에 권리의 변동이라는 모습으로 봤고, 그 전에 그 권리가 채권과 크게 물권으로 나눈다. 그럼 채권은 뭐라 그랬어?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그 특정한 행위를 2글자로 급부, 다른 말로 채무 의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급부가 채권의 객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물권을 보는데, 교과서 어딜 보시냐면 184페이지. 자, 물권의 객체는 뭐라 그랬죠? 물건이라 그랬죠. 물건. 그죠? 물건. 자, 그러면 물건에 대한, 물권의 특징은 물건에 대한 사람의 뭐예요? 배타적 권리. 배타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배타적. 타인을 배제시킨다. 타인을 배제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타적이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타인을 배제시키니까 예? 뭐를 얘기하는 거야? 독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점성. 타인은 배제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건으로서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그럼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으면 그 소유권자만이 그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계를 소유하죠. 시계를 가지고 있다. 또는 안경을 가지고 있다. 마스크를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마스크에 대한 소유권자라면 여러분만 마스크를 사용, 수익, 처분하는 거지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독점성을 얘기하는 거야. 네? 뭐라 그랬죠? 노타치야, 노타치. 만지지 마. 그죠? 근데 여기서 쉼표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아니야, 만져줘 이거잖아요. 그거 아니라 만지지 마. 노타치, 노타치. 이게 물건의 가장 중요한 성질입니다. 자, 여기 사람이 보여요? 사람으로 안 보여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이 그리면 되지 뭐. 이 사람이 이와 같은 물건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권리를 행사한다. 이걸 우리는 물권이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채권의 객체는 뭐라 그랬죠? 예? 그러면 물권의 객체는 뭐예요? 물권의 객체는? 예? 물권의 객체. 물권의 객체는 뭐가 돼요? 그렇죠. 물건입니다. 물건.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객체로 하는 것이고, 물권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객체라고 했을 때 객체는 대상이다. 대상. 쉽게 말하면 나는 밥을 먹었다. 그럼 이거는 우리는 주어 그러죠. 주어. 이거는 서술어 그러죠. 요거는 뭐라 그러죠? 목적어라 그러잖아요. 목적어. 뭐뭐을 하는 걸 목적어라 그러죠. 국어에서. 그거를 우리는 객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 예컨대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이다. 그랬을 때 지상권의 객체는 뭐죠? 토지가 되는 거예요. 타인의 토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셔요?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랬을 때 소유권은 뭐뭐을 나오죠?
그럼 요게 뭐예요? 소유권의 뭐라 그래요? 객체라고 하는 거예요, 객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권의 주체, 물건은 물권의 객체. 요게 객체, 요게 주체, 요건 성질. 물권은 배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배타적 권리다 그랬을 때, 배타적 권리다. 이 배타적 권리가 뭐라 그랬죠? 독점성 노타치라 그랬죠? 그러면, 자, 제가 현재 안경을 소유합니다.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은 저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저만이 사용수익 처분하는 거죠? 저만, 다른 사람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독점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은 노타치 해야 되는 거죠? 이 제 거니까 안경은. 예? 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즉 물권을 가지고 있다. 물권의 대표적인 게 소유권인데, 그러면 그 배타적인 권리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거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는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는 수단.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제가 안경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쓰고 있죠. 그럼 이 안경이 제 거란 말이죠. 그럼 제 거니까 여러분들은 제 안경 만지면 안 되죠. 그럼 제 거란 거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이 안경이 제 거란 걸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거를 여러 사람에게 보여준다.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는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는 방법을 공시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시 방법으로서 뭐가 있느냐? 부동산에 대한 공시 방법이 있고 동산에 대한 공시 방법이 있어요. 부동산은 뭐를 통해서 공시하냐면 등기를 통해서. 그죠? 동산은 예? 점유를 통해서 공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동산은 안경이라는 동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여러분에게 내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안 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공시 방법. 자, 그럼 물권은 배타적이다 그랬죠? 배타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어떤 식으로?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동산은 점유를 통해서 보여준다.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니까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점유라는 건 갖고 있다 그 얘기예요. 가지고 있다. 근데 부동산은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서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서류로. 자, 그 다음에 물건입니다. 물건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물건인데 그 배타성을 기준으로 공시 방법이라는 게 부동산에 나오게 되고 동산은 점유를 통해서 공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물건을 공시하는데 공시한다는 말은 여러 사람에게 알려준다,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배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특정되어야 되고 두 번째 독립되어야 되고 세 번째 현존해야 돼요. 현실로 존재해야 돼요. 물건 자체가. 그리고 그게 독립된 물건이어야 되고 그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배타성을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컨대 여기 토지가 있단 말이죠. 토지가 있으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내 토지다라는 거예요. 그걸 정해야 되겠죠. 그게 특정이에요. 특정. 토지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갑의 토지다. 갑 소유의 토지다라고 했을 때 그 토지는 독립된 물건이어야 돼요. 독립된 물건. 그러면 토지가 어떻게 독립이 될까요? 토지를 거래할 때 토지의 거래 단위는 뭘까요? 필지예요. 필. 지금 여기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이거 뭐 그림이죠? 이게 뭐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뭐라 그래요, 이거? 이런 걸. 지적도라 그래요, 지적도. 지적도가 뭐냐면, 인위적으로 토지상에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어가지고 거기다가 번호를 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의 번호를 다 붙이죠? 이걸 뭐라 그러죠? 토지의 번호. 여러분 주소 얘기해달라 그러면 몇 번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몇 번지요라고 하는 게 그 지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번호. 학교 들어가면 사람이 명찰 받으면서 번호 다 받죠? 1번부터 뭐 30번, 60번, 100번 이렇게 나가잖아요, 명찰이. 그거를 학교에 들어가서 번호를 받는다? 학번. 너 몇 학번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90학번입니다. 저는 뭐 92학번입니다. 00학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학교에 들어가면 번호잖아요. 땅도 다 번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게 하나의 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필. 여기 하나의 필. 요것도 하나의 필, 하나의 필, 하나의 필, 하나의 필, 하나의 필. 그래서 몇 개 있는 거예요? 몇 필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6필지가 있는 거예요. 토지 몇 개 있다? 6개 있다. 토지의 단위는 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필. 아시겠죠? 네. 그럼 요 필대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공시 방법으로서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 공부해 보셨죠? 뭐 들어가요? 표제부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갑구, 그 다음에 을구 이렇게 들어가는 게 등기부란 말이에요. 이게 한 세트예요. 이게 한 세트. 이게 1용지예요. 1용지. 그러면 토지상의 표제부다. 예컨대 여기 1번지란 말이에요. 1번지. 1번지. 그 1번지 토지가 하나의 물건이라면 갑구에는 소유권을 기재하잖아요.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A 갑이다. 그러면 얘가 1번지 토지의 소유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2번에서 소유권 이전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얘가 팔아서 얘가 소유자가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을구에는 뭐를 기재하죠? 소유권이 아닌 이외의 권리를 기재하죠. 근데 이 토지라는 거는 물건이죠. 그럼 여기서 기재하는 건 무슨 권? 물건을 기재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아닌 물건을. 소유권은 다 여기다 기재하고. 이렇게 해서 세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요 표제부를 이렇게 그림을 제가 그려볼게요. 여기 표제부예요, 표제부. 표제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00번지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100번지 토지가 이렇게 생길 수 있나요? 여기 한 200제곱미터다, 면적이. 자, 그런데 이거를 갑구에서 1번에서 A라는 사람이 소유자이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A한테 야, 내가 이 토지를 사고 싶은데 나는 200제곱미터가 아니라 100제곱미터만 사고 싶다. 요것만 나한테 팔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팔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안 돼요. 요 자체로서는 요게 하나의 물건이기 때문에 요거 자체로서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해서 표제부를 또 만들어요. 여기도 표제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땅, 나머지 요렇게 생긴 땅,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각각이 하나의 물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기 100제곱미터, 여기 100제곱미터 이렇게 남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 이렇게. 나머지.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서 각각 표제부를 만들면 여기에 이제 갑구, 을구, 여기에 갑구, 을구.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하는 거죠, 지금 이거? 하나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실제 땅에다 선을 긋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서류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서류로. 그러면 이게 원래 하나의 필이었죠. 근데 지금 두 개로 쪼개졌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분필이라고 합니다. 토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독립된 물건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만 사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갑구에서 A가 B에게로 팔고 소유권 이전되면 얘는 이것만 취득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독립. 물건은. 이 상태에서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를 소유권 이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필의 토지를 두 개로 잘라서 분필해서 또는 분할해서 그거를 넘기면
이게 하나의 물건이 되는 것이니까. 이해되셨어요? 이게 독립된 물건이 되는 거예요. 이 자체로는 독립된 물건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자, 어디를 보시냐면, 그럼 교재 183페이지에 183페이지에 물건의 특질에서 양가로 2번 베타성 나오죠? 읽어보시죠. 베타성. 자, 여기 봐봐요. 베타성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공시 방법이 나온다. 그거예요. 그죠? 자, 넘겨보시고요. 물건의 객체에서 양가로 1번 물건, 동그라미 1번 뭐라 그랬죠? 현존 특정된 물건 그랬죠? 읽어보시죠. 자, 어쨌든 물건의 특징은 물건 자체가 현존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된다? 특정돼야 된다. 특별히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뭐라 그랬죠? 독립한 물건이랬죠? 읽어보시죠. 자, 그래서 봐봐요. 한 필의 토지가 있을 때 요게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기 때문에 한 필의 토지의 요만큼은 일부가 되는 거죠. 한 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독립 물건이 아니니까. 그러면 한 필의 토지 200제곱미터 중에 100제곱미터만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두 개를 분필해야 된다. 그러면 각각이 독립된 물건이 되는 거예요. 요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등기라는 게 가만 봐봐요. 1번지라는 토지가 있는데 그 1번지라는 토지의 소유자가 갑이었던 사람이 그 토지를 팔아서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다라는 정보를 알려주잖아요. 서류로. 그죠?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자가 소유자이었다가 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줬습니다라고 서류를 알려주는, 즉 이건 누구나 다 뗄 수 있는 거죠. 집원 검색해서 등기부 출력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500원인가 1000원 내면. 여러분들 아무데나 검색해가지고 저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출력하면 등기 다 나와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누구나 아무나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베타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물건은. 이해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특정 독립 현존의 원칙 이 세 가지가 물건의 특성이에요. 물건의 객체인 물건은 특정되고 독립되고 현존해야 된다. 자,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등기부 표제부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등기부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표제부, 갑구, 을구로 되어 있죠. 그죠? 자, 토지라면 표제부에 뭐가 나오냐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외워두시면 두고두고 써먹어요. 토지 소지하는 목적이다. 토지를 소지하는 목적. 자, 소재 뭐죠? 주안동, 지번 219번지, 지목 땅의 지목이 뭐야? 땅의 용도예요. 용도. 대지다. 면적 200제곱미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지라면 이거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대지. 전이다. 전. 밭이에요. 밥이다. 논이에요. 이런 건 건물 못 짓잖아요. 그죠? 이게 토지의 용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게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예요. 그럼 표제부엔 뭐가 나온다? 소지 목적을 기재한다. 그게 바로 독립된 물건이다. 그거야. 한 필의 토지. 자, 그런데 표제부에 보니까 이렇게 생긴 땅이 있는데 이게 108번지예요. 그런데 108번지 300제곱미터인데
요거를 두 개로 나누고 싶다. 그럼 표제부에다가 요렇게 된 거, 또 요렇게 된 거,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요게 108번지인데 여기는 그대로 108번지로 가지만 여기는 108-1번지 두 번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번호가. 이건 분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토지 등기부는 3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바꿨죠. 변경 등기하고 얘는 새로 개설해야 된다. 등기부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런다? 분필. 이렇게 하는 걸 독립된 물건으로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서류상.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요렇게 돼 있는 거를 다시 요렇게 하면, 다시 요렇게 만들면 요거는 두 개를 합친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합필, 합쳤다 그래서 필을 합친 것이다. 이거 합필이라 그래요. 그래서 분필과 합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 독립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조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요 300제곱미터 중에 100m, 100제곱미터다. 요거는 일필 토지의 일부죠. 일필 토지의 일부죠. 이 상태에서는. 그죠? 그럼 일필 토지의 일부라면 요것은 소유권 이전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자, 다시.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랬을 때, 판다 그랬을 때 말이에요. 거래의 단위가 있죠. 자, 조리뽕은, 조리뽕이에요? 조리뽕은 단위가 어떻게 돼요? 거래할 때 단위. 한 봉지, 두 봉지, 이렇게 되죠. 담배는 한 갑, 두 갑, 이렇게 사죠. 그죠? 토지는 어떻게 사요? 한 필, 두 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건물은 어떻게 되죠? 한 채라고도 하는데 법에서는 한 동 그래요. 한 동, 두 동.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거래의 단위예요. 담배 한 갑 주세요. 그러면 한 갑,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게 한 갑이잖아요. 한 갑만 뭐가 된다고요?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러면 담배 한 갑 중에 한 가치만 소유권 이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는 거래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거래 단위니까. 네? 조리뽕 한 봉지에는 매달 들어가 있어요. 368알? 그 어떤 사람이 그거 계산한 사람도 있어요. 세본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레모나 그거 안에 레모나가 몇 개 들어있네, 알갱이가. 그거 센 사람도 있더라고요. 조리뽕은 한 봉지지, 한 봉지를 소유권 이전하는 거지, 한 봉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한대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래 단위가 봉지인데.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는 필지가 단위니까 필 단위로 소유권 이전되지, 한 필의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물도 마찬가지. 한 동의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래의 단위니까. 그러면 300제곱미터 중에 나는 100제곱미터만 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 그랬죠? 얘를 어떻게 하라? 분필하라는 건 독립된 물건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서류상. 아시겠죠? 네. 역시 마찬가지야. 108번지 토지의 일부를 소유권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중에 일부를, 요만큼을 소유권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요건 필 단위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분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 그거예요. 그랬을 때 이 토지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이 뭐다? 소지, 목적. 뭐예요, 소지, 목적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공시법 공부할 때도 도움이 많이 돼요. 이거 알아두시면. 민법에서는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알아두시면 좋다. 실무적으로. 그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하니까 알아듣기가 쉽잖아요. 그죠? 이게 제 능력이에요. 자, 이제 건물 봐요. 건물 표제부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소재, 지번 똑같이 들어가죠. 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 번호까지 들어간다. 소재 지번은 주안동 소재 280번지.
지금 건물이에요, 건물 등기부. 그게 철근 콘크리트냐? 예? 종류. 아파트냐? 오피스텔이냐? 상가냐? 면적? 건물의 번호가 있으면 A동, B동까지. 그래서 건물 등기부 표제비는 뭐가 들어간다? 소재, 지번은 같은데 구조, 종류, 면적, 번호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외울 때 그냥 외우려면 외워지지가 않죠. 토지는 쉬워요. 소지 목적이다. 건물은 소재, 지번까지는 같은데 구조하고 종류에서 지읒이 연결되잖아요. 요게 좀 특징을 줘야지 외워지기가 쉬워요. 구조조조조 종류, 면적 번호. 이렇게. 구조조조 종류, 면적 번호.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번호.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번호.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번호. 해봐요. 저는 했는데. 시작. 여기서 구조조조조 종류. 이렇게. 시작. 소재, 지번. 이게 좀 올라갔다 내려가는 맛이 있어야 돼요. 자, 요게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기재되는 내용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나중에 공시법 공부하실 때 도움 많이 됩니다. 민법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되는데 등기법 공부하실 때 많이 도움이 돼요. 예. 자, 그러면 물건 그랬을 때 185페이지 보시고, 자, 우리 물건을 나눌 때 98조에서 유체물 및 전기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그래서 물건의 객체를 보고 있어요. 지금 뭐를 본다고요? 물건의 객체. 먼저 부동산하고 동산이 있다 그랬죠. 부동산은 뭐라 그랬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도 부동산, 토지의 정착물, 고정되어서 부착되어 있는 물건도 부동산. 어떤 거 기억나시던가요? 네? 그림도 나왔네. 뭐죠 이거? 토지, 건물, 수목의 집단, 미분리과실, 농작물. 그죠? 그거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185페이지 보시면 일물, 일권주의 그랬죠? 일물, 일권주의. 여기 봐봐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건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봤지만 이렇게 생긴 108번지 토지가 있다. 이거 하나의 물건이죠. 여기에 소유권은 몇 개만 있다? 한 개만 있어야 된다. 자,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일부 일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 일처주의가 뭐죠? 남편 하나, 아내도 하나.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헌법상 혼인제도예요. 혼인제도는 일부 일처주의다. 그러면 2부 1처 돼요? 안 되죠. 1부 2처 돼요? 법률상 안 돼요. 무조건 1부 1처예요. 그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어요? 1부 1처주의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응? 배타성이에요, 배타성. 그래서 일부 일처주의를 하는 거예요. 배타성 때문에. 내 와이프 다른 사람이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남편 다른 사람이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배타성인 거예요. 배우자에 대한 권리는 배타적인 거, 독점적인 거예요. 동의하세요? 물권의 특성은 뭐라 그랬죠? 물권의 특성, 아까. 물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배타성 가지고 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는 내 물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못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도 물건에 대한 권리도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공시를 하는데 이 물건이 부동산이라면 어떻게 공시해요? 등기로. 동산은
가지고 있으면서 공시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내 배우자다라는 건 뭘로 공시해요? 이마에 도장 팍 찍어요? 그러면 좋죠. 이마에다 도장 찍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2번 했으면 2번 찍고, 3번 했으면 3번 찍고.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럼 나중에 10번 한 사람은 어디다 찍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뭐를 통해서? 혼인 신고를 통해서 공시하는 거예요, 혼인 신고. 그래서 등기부 등본처럼 뭐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혼인증명서가 나오는 거예요. 가족관계가 형성되고 가족관계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서류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서류. 근데 이거는 서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움직이는 건. 그죠? 그거 가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동산도 있죠. 배, 건설기계. 그죠? 그런 건 동산인데 움직이는 동산이긴 하지만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그런 것들은 뭐예요? 등기나 등록에 의해서 공시를 하는 거예요. 서류로.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학계론에서는 부동산 학계론에서는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민법은 준부동산 개념이 없어요. 무 아니면 도예요.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에요.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민법상 동산. 민법에서는 동산. 아시겠죠? 준부동산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가 부동산이고 거기에 지금 고정되어서 부착되어 있는 물건들도 얘네들도 다 부동산이죠. 근데 얘가 지금 사과나무에 걸려있는 사과를 그린 거예요. 이제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거저거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 알아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현재 여기 지금 분리가 안 돼 있죠. 나무에.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요? 분리가 안 된 과실 그러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분리됐다. 그럼 뭐가 되죠?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럼 얘를 뽑았다. 역시 동산. 사과를 떼어냈다. 동산. 아시겠죠? 근데 요 자체로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먼저 거기 일물일건지 보면 읽어보시죠. 자, 칠판 보시고 그래서 이해하셨어요? 일물일권주의는 뭐 때문이다? 배타성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물건이 하나가 있다면 주인이 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예외도 있지만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일부일처주의와 같다. 자, 그러면 거기 밑에 보시면 일물을 정하는 표준에서 방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시죠. 토지는 부터.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토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갑이 소유합니다라고 공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는 말은 이게 뭐란 말이에요? 한 일필의 토지다 그 말이에요. 요게 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요만큼 잘라서 요만큼은 갑이 소유하고 요만큼은 을에게 팔아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분필을 통해서 2개로 만들고 그래서 이거 독립된 하나의 물건이 되었을 때 요걸 양도하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그럼 책이 읽히시는 거죠,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이 읽어보고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책이 읽히신다 그랬어요. 자, 그럼 넘겨보시고 이제 동그라미 2번. 뭔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토지를 2개로 쪼갠다 분필, 2개의 토지를 하나로 합쳐버린다 합필하는 거야. 합필. 그 여러분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는 지금 저기도 지금 짓고 있죠. 저기 짓고 있잖아요. 지금 주한 2동인가 거기 4동인가 하여튼 거기 막 아파트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대규모로 아파트를 구성한다 그러면 원래는 그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1번지 2번지 해가지고. 근데 이걸 다 묶어서 여기다 아파트를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엄청난 하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하나의 토지가 되는 거예요. 한 개가 되는 거예요. 저 아파트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아, 그 지나갈 때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하필 절차가 진행되고 있구나. 근데 여기 저기 주한초등학교 그 자리에 또 건물 막 올라갔잖아요. 그 뒤쪽에도 지금 분양을 하고 있죠. 포레나라고. 그건 지역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지역조합에서. 지역조합에서. 대규모 시공사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조합, 자기들끼리 조합을 만들어 자기들끼리 지금 분양하는 거예요. 위험하죠, 좀. 분양 안 될 수도 있죠. 자빠질 수도 있어요. 사업하다가. 재개발 사업하다가 자빠질 수도 있어요. 아, 그런다는 뜻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일반 대규모 건설사가 하는 것보다는 높다. 그럴 가능성이. 그래서 조금 위험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계속해서 토지를 지금 사들이고 있죠. 완전히 동의가 100% 된 게 아니에요. 그 땅이. 그 사업 시행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미 그 너머에는 지금 신기시장 가기 전에는 이미 막 건물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거기 이미 분필, 합필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짓고 있는 거고. 여기는 아직 삽도 못 든 거고.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방가로 3번 건물 한번 볼까요? 건물? 건물의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그래서 그 건물의 개수는 뭘로 따진다고요? 한 동, 두 동, 이렇게 동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 봐봐요, 이제 여기 봐봐요. 자, 여기 이렇게 하면 이건 갑소유 토지죠. 그죠? 그 지상에 지금 건물이 올라갔어요. 건물이 올라갔어요. 그럼 이 건물이 올라가면 이건 몇 개 동의 건물이에요? 눈으로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건 1동의 건물이다. 건물. 건물은 몇 층이에요? 아, 뭘 세요? 건물이 되려면 몇 층이 있어야지 건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 토지의 단위는 뭐라 그랬죠? 필이죠. 그럼 한 필의 토지는 몇 제곱미터예요? 1제곱미터예요? 한 필의 토지가? 이거는 면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필의 토지가 100제곱미터가 될 수도 있고, 아까도 아파트 질 때 보면 2만 제곱미터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토지마다 다른 거죠. 건물도 한 동이라고 했을 때 이게 3층이 될 수도 있고, 5층이 될 수도 있고, 500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건물은 그냥 이게 물리적으로 이게 한 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하나, 이게 하나. 하나. 그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게 갑소유 토지인데 건물도 소유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누가 소유자다 예컨대 을이 소유자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공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뭘로 공시해요? 건물 등기부가 있는 거예요. 건물 등기부. 이거는 그러면 토지는 토지 등기부가 있는 거예요. 토지 등기부. 아, 등기부의 종류가 토지 등기부도 있고 건물 등기부도 있구나. 그러면 토지와 건물은 별개인 거예요? 아니면 토지를 사면 건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완전 별개인 거예요.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토지와 건물은 뭐라고 표현한다? 별개의 부동산.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A고 건물 소유자가 B일 수도 있죠? 토지 소유자가 A인데 건물 소유자가 A가 될 수도 있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 B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자인데 여기는 A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자예요. 그럼 B라는 사람이 지금 건물은 소유하는데 토지 건물은 별개라면서요.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이 토지를 현재 이용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이용하고 있죠. 이용하고 있죠. 그 이용하는 권리가 뭘까요? 남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가 뭘까요? 그게 지상권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얘도 지금 토지를 이용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얘가 이 건물 소유자 A가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는 뭐겠어요? 어떤 권리가 있어서? 어떤 권리가 있어요? 자, 다시 토지가 누구 거? 건물도 누구 거?
A라는 건물 소유자는 토지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길래 이 토지를 이용합니까? 그렇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건 지 땅 쓰는 거고 이건 남의 땅 쓰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가 자기가 소유한 땅을 자기가 사용하는 거예요. 왜? 소유권이 있어서. 얘는 건물 소유자인데 땅은 다른 사람 소유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다, 하나의 부동산이다. 별개의 부동산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 등기부 별개, 건물 등기부도 별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건물이 법률상 한 동이라고 그랬죠. 한 동이 한 개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 보면 101동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101동이에요. 101동 아파트가 있는데 여러분이 소유하는 건 901호뿐이에요. 어? 이게 한 동이잖아요. 이걸 한 동이라고 그러지 요 901호 요 칸을 한 동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러면 요만큼을 여러분이 분양을 받아서 사용한다. 그죠? 분양 받잖아요. 분양이 뭐예요? 분할해서 양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이 돼 있는데 이게 하나의 물건인데 이거를 다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서류상 다 쪼개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A, B, C, D, E, F, G 이런 사람들이 다 분양을 받아서 요것만 사가는 거예요. 그럼 요것만 등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요렇게 등기 만드는 등기를 뭐라 그래요? 구분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 등기. 그러면 여러분은 아까 토지를 분할하듯이 건물도 이렇게 분할하는 걸 구분이라 그래요. 구분. 이렇게 구분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게 독립한 하나의 물건이 되는 거예요. 고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동의 건물이 법률상 한 개지만 이걸 구분 등기하면 분필 등기 하듯이 각각 등기부를 다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구분 등기가 돼요. 그리고 이 구분 등기가 모여지면 이 건물을 우리는 집합 건물이라고 그래요. 무슨 건물? 집합 건물. 아파트와 같은 것들. 그건 다 뭐예요? 등기로 하는 거예요. 등기로 구분 등기를 다 해놔야 이게 독립된 물건이 되고 요것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원칙대로 보면 일동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뭐 하면? 그렇죠. 구분 등기를 하면 얘는 독립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구분 등기를 하면. 이해되셔요? 자, 그럼 여러분이 아파트를 샀는데 9층하고 8층을 두 개를 같이 사가지고 얘를 같이 사가지고 이거 한 개로 만들 수도 있는가요? 네? 이걸 하나의 물건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는 구분이라 그래요. 합치는 거는 합병이라 그래요. 이렇게 구분과 합병을 통해서 건물도 두 개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두 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다 독립성 때문에 그래요. 배타성 때문에. 자, 그래서 건물은 어쨌든 토지와는 별개다 그거 보고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방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그러면 최소한 건물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봐봐요. 건물이 되려면 붕tung 벽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지붕, 기둥, 벽.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건물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붕도 있고요. 기둥도 있고 벽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누가 사냐면 도구가 살아요. 이거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건물 아니죠? 건물이려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있어야 돼요. 이거는 있어야 되는데 건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뭘까요? 사회 통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거래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자, 이게 상식적으로. 이것만 있다고 무조건 건물은 아니지 않느냐. 그죠? 그러나 최소한 이거는 존재해야 되지만 건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뭐다? 사회 통념 또는 거래관념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3번에 2번 붕, 뚱, 벽을 갖추면 독립한 건물로 인정이 되지만 그죠? 건물의 개수는 물리적 구조와 거래 관념을 고려해야 된다. 개집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방가로 4번입니다. 뭐죠? 수목과 미분리의 과실.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시죠. 자, 그래서 수목을 보면 여기 이제 수목의 집단이에요. 이게 더 그려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개가 있어요. 수목이. 이거는 토지의 일부일까요?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일까요? 토지의 일부예요? 토지의 일부일까요? 독립한 부동산일까요? 얘는 두 가지예요. 명인 방법에 따른 등기, 임목법에 따른 등기를 하거나 또는 명인 방법이라고 해서 여기다 새끼줄 둘러치고 입상금지 소유자 갑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편말 세우거나 이런 것들을 갖추면 얘는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에요. 일단은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무슨 등기냐면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말고 또 등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임목등기라고 해요. 임목등기. 이건 임목법이라고 해요. 임목법. 임목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서 임목은 뭐예요? 설립자죠. 서 있는 나무? 그럼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누워서 이렇게 자라면 그런 뜻이 아니라 서 있다는 말이 아니라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런 의미예요. 임목이라는 건. 그래서 이 나무를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토지와는 별개예요. 또 명인 방법을 갖췄어요. 편말을 붙이거나 새끼를 둘러치거나 이렇게 했으면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108번지 토지고 그 지상에 나무가 있다 그랬을 때 토지를 A가 B에게 팔아먹잖아요. 그럼 나무는 같이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는 거예요? 나무는 별개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어요. 등기도 없고 명인 방법도 안 돼 있어요. 그럼 이건 토지의 일부예요. 그럼 이 토지를 A가 B에게 팔아먹으면 나무도 같이 넘어오는 거예요. 왜? 토지의 일부니까. 따라서 얘는 독립한 물건이다 아니냐는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등기가 있느냐 아니면 명인 방법을 갖췄느냐. 그거 갖췄으면 독립한 거. 그거 갖추지 않으면 토지의 일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요거? 미분리 과실이죠. 얘 부동산, 동산? 부동산. 이 자체는 부동산. 그러면 토지와 별개예요? 토지의 일부예요? 이것도 이 자체로는 토지의 일부예요. 따라서 땅을 사고 판다 그러면 얘도 같이 가는 거예요. 별개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얘도 뭐를 갖추면? 명인 방법을 갖추면 얘는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된다. 요거는 토지의 일부죠. 그러나 얘도 뭐를 갖추면?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토지와는 별개로.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거기 다섯 번째로 이제 농작물 보시죠. 농작물 보시면 벼와 같이 수확기간이 비교적 짧은 농작물이 소유권 귀속에 관해서 판례는 공시방법의 필요 여부 및 점유 권한의 유무에 관해서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다. 즉 명인 방법을 갖춘 경우에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되면 당연하지만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농작물도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부동산이고 얘도 명인 방법을 갖추면 토지와는 별개. 명인 방법 갖추지 않으면 토지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됐어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토지 및 그 정착물로서 뭐가 있다? 건물,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농작물.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겨보시고 일물 일건주의 예외 그래서 물건의 일부 그랬죠. 188페이지. 물건의 일부에서 동그라미 1번 뭐죠?
토지. 읽어보시죠. 일필토지. 일부 위에 용익물권은 설정할 수 있고 지중해 일정한 광물은 토지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고 광어권이라는 별개의 배타적 권리의 객체가 된다. 그래서 원래는 일물일권주의이기 때문에 토지는 한 필지가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일필토지의 일부에도 용익물권 설정하는 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그 예외를 쭉 써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토지,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의 건물인데 건물은 한 동의 건물이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무슨 등기를 하면 구분 등기를 하면 일동 건물의 일부도 독립한 물건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다시 분류하는데 199페이지 간단하게 보고 끝낼게요. 199페이지 99 거기 보시면 물권의 종류 그래서 동산, 부동산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의제 부동산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민법에서 의제 부동산은 없다 그랬어요. 부동산 학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7번 보시면 이제 물건은 어떻게 나누냐면 주물과 종물로 나눠요. 자, 그랬을 때 주물과 종물로 나누었을 때 물건을 분류할 때 물권의 객체가 물건이라고 그랬죠. 방금 전에 우리 뭐와 뭘로 나눴죠?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눴죠.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 주인인 물건과 종인 물건으로 나누는 거예요. 물건도 주종,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요. 그럼 종물을 뭐라 그러냐면 주물이 있는데 이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공이에요. 이바지하는 물건. 상용은 뭘까요? 항상 사용되는. 상용에 공한다라는 말은 항상 사용되어야 된다. 이거 뭐죠? 뭐예요? 그 뭐가 뭐냐고요? 모니터예요, 모니터. 모니터의 옆에 이건 뭐죠? 본체. 그럼 얘를 주물이라 그래요. 얘를 종물이라 그래요. 자, 모니터가 비싸요? 본체가 비싸요? 본체가 비싼 건 다들 아시죠? 설마 모니터가 비싸다 그러시는 않을 거예요. 얘는 이 내용을 보여주는 출력 장치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얘가 주물이에요. 그럼 얘는 뭐냐? 종물이라 그래요. 그럼 왜 주종이라고 하냐면 얘를 사용하려면 얘가 항상 있어야 돼요? 어쩌다 있고 어쩌다 없어도 돼요? 항상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나룻배와 노가 있어요. 그럼 얘가 주물이면 얘는 항상 있어야 되죠? 얘가 없으면 노를 젓지를 못하면 가지를 못하잖아요, 배가. 이런 관계가 무슨 관계다? 주물과 종물의 관계다. 그럼 이렇게 주물과 종물의 관계다. 그럼 예를 들어 컴퓨터 옆에 스피커가 있다. 그럼 이 컴퓨터 사용하려면 얘가 항상 있어야 돼요? 없어도 되죠? 얘는 종물이 아닌 거예요. 얘는 종물이 아니다. 그럼 이걸 왜 얘기하냐면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있을 때는요.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은 따라갑니다. 주물이 처분되면 다시 말하면 본체가 팔리잖아요. 그럼 얘는 1+1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따라서 주물이 처분해 종물이 따른다. 그래서 종물의 수반성을 얘기하는 게 우리 민법이에요. 그래서 주물과 종물을 구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백화점 건물이 있어요. 백화점 건물이 있어요. 여기에 전화, 교환, 설비가 있어요. 근데 전화 교환 설비라고 해서 여러분 키박스라고 옛날에는 이렇게 키박스라고 해서 많은 박스가 있어요. 그거를 선을 다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니까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그 전화 교환 설비가 다 건물마다 있었단 말이에요. 왜 군대 가시다 보면 저 무전병이 받아가지고 뭐 연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화점 건물이 경매로 팔렸단 말이에요. A라는 사람이 소유했는데 B라는 사람이 경매로 샀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종물이라면 경매로 이거 취득했을 때 얘도 같이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종물이 아니라면 이거는 별개인 거예요. 우리 판례는 종물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주유소가 경매로 넘어왔어요. 경매로 팔렸어요. A라는 사람 소유인데 B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 주유소에 있는 주유기는 뭐냐 그거예요. 주유기. 얘가 종물이라면 얘는 주유기도 같이 취득한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주유소가 경매로 넘어왔을 때 얘가 근데 10억 원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주유기도 얘가 같이 취득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은 따라가는 거예요. 얘가 종물이라면 같이 가는 거고 종물이 아니라면 별개인 거죠. 판례는 종물이라고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주유기는 그러면 주유소에서 항상 사용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쓰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종물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때요? 호텔이야, 호텔. 호텔에 TV, 침대, VTR. 지금은 없죠. 이 옛날 판례라서 그래요. VTR 이런 것들이에요. 전화기. 호텔이 경매로 넘어왔어요. A라는 사람이 빚져가지고 자기가 운영하던 호텔이 경매로 넘어와서 B가 낙찰을 받았거든요. 경매로. 그럼 얘는 이것들도 취득한다, 못한다? 자, 이게 종물이라면 취득하는 것이고 종물이 아니라면 이거는 별개인 거예요. 그죠? 종물이다, 아니다? 과연 이게 항상 사용되느냐 그거예요. 항상. 항상 사용돼요? 이런 관계에 있다면 종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에 있어요? 아니, 호텔 가서 TV 안 볼 수도 있나요? 꼭 침대가 있어야 잠을 자나요? 그냥 맨방에서 바닥에서 잘 수도 있나요? 바닥이 뜨끈뜨끈하면? 그쵸? 가능하잖아요. VTR 없어도 되죠? 핸드폰 보면 되잖아요. 전화기 없어도 되죠? 그리고 얘네들은 호텔의 종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이건 종물이 아니니까 낙찰자가 취득한다, 취득 못한다?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물과 종물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또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원물하고 과실이라는 게 있어요. 물건도 원래 물건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물건이 있어요. 이 과실은 뭐가 있냐면 두 가지예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그러면 이게 천연과실은 뭐냐면 용법에 따른 산출물. 그래서 원물이 소다 그러면 송아지가 천연과실인 거예요. 사과나무다. 사과. 이게 천연과실인 거예요. 근데 법정과실은 법률로 과실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물의 사용 대가를 법정과실이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겠어요? 땅 빌려줬다 그러면 땅 빌려준 사용료, 치료, 차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법정과실이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이 나와 있는 거 주물, 종물이 있고 원물, 과실이 있죠. 그래서 과실은 천연과실, 법정과실이 있는데 그럼 과실을 누가 갖느냐? 그게 수취권자예요. 수취권자. 199페이지에. 그 양가로 3번 물건의 종류 위에 수취권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과실은 누가 갖느냐 이거죠. 원래대로라면 원물의 소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 돼지 새끼를 낳았다 그러면 그 돼지 새끼는 돼지 키우는 내가 갖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경우가 있다. 그런 게 있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물로부터 새로운 물건이 발생했을 때 과실, 자연적으로 발생하면 천연과실, 법률상의 원물에 대한 이용 대가로서 발생하면 이건 법정과실이다. 자, 이렇게 해서 물건의 객체를 본 거예요. 자, 우리는 채권의 객체는 급부였고 급부의 내용에 따라서 전형계약 15가지 공부했고 그 전형계약을 다 분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유상쌍무 낙성분류식, 무상편무 낙성분류식, 현상광고 요물단지 예외. 모든 유상은 쌍무다 그러면 X, 모든 쌍무는 유상이다 그러면 맞죠. 그 채권의 객체인 급부를 기준으로 전형계약을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물건의 객체인 물건을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으로 분류하고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로 분류했어요. 이름으로써 우리는 지금까지 물권 변동에서
물권 변동의 권리의 주체, 그 다음에 권리의 객체, 그 다음에 권리의 변동까지 보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는 이제 교과서 앞 페이지부터 다시 갈 거예요. 복습할 거 없어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